안녕하세요. FM 라디오 함께 사는 이야기 최옥희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일과 삶의 가치를 추구해가는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일터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세종 시민 여러분. 저는 세종시 소담동에 살고 있는 K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지역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그 사람은 세종으로 이주해 일출의 모습에 감동해 1년 365일 세종의 여러 모습을 사진에 담은 한 사진 작가인데요. 요즘은 그가 빵가게 주인으로서 매일매일 바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을 연상케 하는 빨간색 골룡포를 휘날리며 빵 배달을 하고 다니는 사람 혹시 보셨나요? 바로 제가 오늘 응원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늘 선한 마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계신 서영석 대표님께 응원곡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신청곡으로 임태경이 부른 꿈 날개를 달다 신청해 주셨네요. 그렇게 믿었지. 간절히 바라면 어린 시절의 작은 소망들을 언젠가 이룰 거라고. 때론 넘어지고 숨이 차올라도 함께이기에 난 할 수 있어. 꿈이라 힘찬 날개를 달고 이제 날아올라 저 하늘 위를 자유로운 바람이 되어 안아요. 빛나는 그대여 그대 있어 여기 아름다움을. 내가 사랑하는 고마운 사람들 오늘 하루도 행복해지기를 언제나 그래 왔듯이. 내가 숨 쉬는 곳 내가 꿈꾸는 곳 이곳이기에 난 할 수 있어. 꿈이란 힘찬 날개를 달고 이제 날아올라 저 하늘 위를 자유로운 바람이 되어 안아요. 빛나는 그대여 그대 있어 여기 아름다움을. 이젠
자유로운 이 도시 위를 안아요 빛나는 그대여 그대 있어 여기 아름다움을 이제 그 꿈의 날개를 FM 라디오 함께 사는 이야기 최옥희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임태경의 꿈 날개를 달아로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요 사연의 주인공 사연처럼 사진작가로 또 빵가게 주인으로 요즘 정말 바쁘신 분 동분서주하고 계신 서영석 대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열심히 한글로 만든 빵 네. 만들고 있는 서영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평소에 빨간색 세종대왕님처럼 골룡포 입고 네네. 다니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이가 조금 좀 지긋한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셔츠 입으니까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조금 젊게 보이려고 요즘에 좀 골룡포 대신 네. 여름이니까 새로운 것을 좀 맞췄고요. 이것도 무슨 하나의 그런 네네. 유니폼이신 거예요? 유니폼인데 네. 오늘 여기 마크 같은 게 없어야 된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띄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오늘은 약간의 세종대왕 같은 이런 중어만보다는 약간 댄디보이 같은 감사합니다.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요즘 세종시에서 정말 바쁘다고 들었어요. 지금 이제 너무 많은 사랑들을 받고 있어가지고요. 네. 생각보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네.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서영석 대표님은 이제 세종시에서 7년을 넘게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 거죠, 사실. 네네. 네, 하시고 얼마 전에 또 이렇게 한글빵이라는 세종시에 딱 걸맞는 빵을 이제 출시하시면서 빵가게 사장님으로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제 인기가 많은 빵을 판매하고 계시는 네네. 분이시죠. 네. 사진 작가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 하는데 원래 이제 직업이 사진 작가신 거였죠? 아니요, 저는 원래는 직업은 이제 교회 전도사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사진이고 그 사진을 통해서 이제 봉사활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액자 공장에서 도매로 주는 거하고 소매가가 틀려서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저도 도매 받을 수 있나 했더니 그런 사업자 등록증을 내래요. 그래서 이제 부천에서 7평짜리 작은 스튜디오를 시작했는데 그 사진관이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엄마들이 부천까지 와서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원래 이제 사진을 뭐 전공하신 건 아니셨는데 네네. 이렇게 사진을 찍길 좋아하다가 소문이 나서 네네. 또 스튜디오도 차리시고 그런 네. 인물 사진을 좀 찍으셨던 거죠? 네, 저는 이제 아기 사진들. 베이비 스튜디오. 베이비 사진을 14년 동안 했고요. 네. 서울에서 가장 큰 병원에 있는 그 바로 앞에서 이제 싸고 품질 좋고 엄마들한테 한 거죠. 그럼 산부인과 연계가 되어 있는 스튜디오 같은 거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죠? 저는 이제 틈새 시장이라 그래서 네. 연계되어 있는 스튜디오 바로 옆에서 그래서 엄마들이 너무 비싸서 못하는 분들은 저희한테 와서 저렴하게 그 틈새를 공격했어요. 이제 보통 이제 병원이나 뭐 네네. 이렇게 패키지가 있잖아요. 네네. 사진을 선택을 해서 조리원이라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실력으로 스튜디오에서 이제 잘 되신 그쵸. 거군요. 그러니까 영업 방식이 다른 사람들하고 틀린 게 병원 영업하시는 스튜디오 사장님들의 영업을 전 반대로 했어요. 어떻게요? 저는 이제 만삭 찍고 50일 찍어야지 그리고 성장을 예약해야지만 원본 CD를 주는데 저는 그냥 만삭 찍을 때 원본을 줬어요. 예약을 하든 안 하든. 아니 만삭이 거의 무료 아닌가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만삭 촬영을 거의 그냥 하자마자 원본 CD를 주니까 저희한테 모르는 분들이 예약을 하시죠.
오. 금액도 저렴한 데다가 사진 수준도 괜찮고 또 스튜디오 실내 꾸며놓은 것도 예쁘게 꾸며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틈새 그러니까 와. 너무 부담되는 금액들을 못 하시는 분들이 중저가에 신뢰성 있는 그래서 스튜디오를 제가 14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좀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저렴하게 베풀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맨날 혼나요. 누구에게? 아내한테. 아, 그렇군요. 네, 너무 근데 딱- 저렴하게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서영석 그 이제 작가님은 딱 사진을 찍으러 가면 이제 저렴하고 편안하게 해주시는데 사진의 질도 좋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까다롭게 뭐 포토샵 해달라고 하면 또 다 해주실 네네. 것 같아요. 심지어 무료로 사진 찍어주실 때도 그러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세종시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셨어요? 그때 2015년도에 메르스가 터지는데 그 우리나라 가장 큰 산부인과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기들 데리고 나오면 거의 위험하다. 이래서 거의 마스크가 이제 그때 동이 났었죠. 네, 마스크뿐만 아니라 그때는 집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장 앨범 찍던 아이들이 다 취소하고 또 신규 예약이 취소돼서 세종으로 내려왔을 때는 거의 빈털터리로 내려왔죠.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셨나 봐요. 그때. 완전 심했어요. 특히 아기 사진관들은 거의 문 닫은 곳이 많을 정도로. 어느 정도로 손님이 없었어요? 한 달에 저희가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 아기들을 촬영을 하는데 거의 없었으니까요. 한 달 동안 네. 예약이 다 예. 취소되고. 취소되고 오히려 환불해줘야 되고 이런 음.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보증금이 한 4개월 만에 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세종을 내려와서 네. 새로운 아는 사람도 없고 음. 그런 곳에서 제 삶이 왜 세종으로 오게끔 했는지 매일매일이 거의 원망했어요. 왜 해필이면 또 세종이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왜 나를 이렇게 둥그러니 혼자 누구 의지에 따라서 그럼 세종시에 오신 거예요? 저희 누님이 이제 세종에 살고 계시는데 음. 누님이 이제 그 세종에서 아파트 월세를 얻어줄 테니까 와라. 고향이 그러면 어디세요? 저는 충북 보은이고요. 그래도 좀 가까운 고향이랑 가깝고 누나가 살아 계셔서 여기 네. 원망을 하셨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20몇 년간 살던 그 서울에서 살던 생활을 접고서 내려왔기 때문에 네네. 이곳에 와서는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부터 또한 이곳에 와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네. 그 나이 40대 중반에 왔을 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처절함이 매일매일 연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거실에서 매일같이 그전에는 제가 삶이 그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아침 늦게까지 잤거든요. 출근 전에 아내가 깨우면 그때서야 이제 가고 이게 연속이었는데 이날따라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거실을 보는데 해가 뜨는 거예요. 근데 그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보냈다.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태양이 예. 우리 서영석 대표님한테 메시지를 보냈군요. 예. 그래서 네. 그날부터는 제 삶이 바뀐 게 뭐냐면 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힘을 주는 거는 딱 오로지 해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일출에 뜨는 모습을 매일같이 찍게 되고 그 일출을 찍다 보니까 한 3개월 지나니까 앞집 아파트에 가려서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해가 보일 수 있는 곳이 이제 호수공원. 호수공원을 매일같이 나가고 또 해 뜨는 시간들이 단축되다 보니까 이제 새벽 한 3시, 4시 이게 이제 몸에 익숙해지고 그 해 뜨는 모습을 통해서 해가 저한테 주는 기운이 매일같이 새로운 기운을 줬어요. 야, 내가 서영석이를 너무 사랑해서 이 세종으로 보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힘내라. 와, 네. 어떤 약간의 메시지를 네네. 그러면서 일출 사진을 찍게 되신 그쵸, 거군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인물 사진만 찍다가 한순간에 이제 자연을 찍는 사진 작가가 됐고 그 자연을 찍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나 봐요. 왜냐하면 일몰은 지나가다도 볼 수 있지만 일출 같은 경우는 일부러 봐야지만 몸이 일어나야지만 볼 수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일몰이 아름다운 도시가 세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일출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음. 그래서 그 일출 사진을 매일같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한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세종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또한 세종을 가장 사랑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와, 굉장히 그 약간의 뭔가 이렇게 딱 머리를 딱 그 뒤통수를 맞은 듯한 어떤 네네. 메시지를 딱 받고 네네. 사진을 찍고 이렇게 잘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진을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 어떤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그 사진은 2021년 7월 15일 날 네. 날짜까지 확실히 어. 제가 기억하는데 이거는 세종시 CI가 처마 구름이거든요. 처마. 네. 그 처마 모양의 구름이 뜬 날인데 이날 특별하게 뭐가 있냐면 그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다 내려오겠다 결정한 날 그 국회의사당 부지 위에 이 처마 구름이 떴어요. 어허. 그래서는 이 구름이 세종시의 새로운 꿈을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처음 해보고 포토샵을 한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사진이고 가장 네. 저한테는 감동적인. 그렇군요. 네. 어떻게 이런 왜냐하면, 사진이 찍히죠? 제가 항상 제 옆에는 카메라가 있고요. 음. 하늘을 항상 바라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늘 보고 그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히 제가 그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이유는 행정수도 세종시민대책이라고 해서 국회 본원이 세종시로 오게 해달라고 하는 자발적인 시민단체에 제가 사무처장으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2년 가까이를 미친 듯이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세종으로 국회의사당이 와야 되고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와야 된다. 해야 된다. 이 일을 자발적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물이 오히려 세종시의 국회 본원이 아니라 국회의사당 전체가 내려오겠다고 결정한 날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특별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가 뭐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지만 네네. 우리 이제 세종시를 진짜 사랑하는 분,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맞아요. 진짜 사랑하시는 네. 분이시네요. 저는 세종시에 뭐 속된 말로 미쳤다. 아니 시장님이 혹시 이 사진 보셨어요? 네, 시장님이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거 렌탈해달라고. 그렇군요. 네네. 진짜 오늘 방송 듣고 많은 이제 세종 시민들이 이렇게 세종시를 사랑하는 분이 있어. 나도 우리 지역을 좀 더 돌아봐야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한번 바라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세종이 세종시가 아름다우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사진 찍기 좋은 이제 명소들이 몇 개가 네네. 있더라고요. 정말 맞나요? 세종시에 지금 이제 사진 찍기 좋은 명소 제가 여기 액자 몇 개를 갖다 놨는데 네. 새롭게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있어요. 네. 저희 한글로 만든 빵집 옆에 보면 이응다리라고 있어요. 이응다리. 네, 이응다리의 야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야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낮에 거닐어도 참 좋은데 오히려 저녁이나 밤에 이 이응다리를 거닐면서 보면 세종시의 아름다운 그 나성동과 한솔동과 또 그 세롬동의 건물들 네. 아파트의 건물 사이로 이 이응다리가 보이거든요. 그때의 야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몇 시 정도에 찍으신 거예요? 이 요거는 사진은? 특별히 그 8시 정도인데요. 네. 그 요번에 수해가 비가 많이 왔잖아요. 홍수가 날 네. 정도로. 그래서 이응다리를 통제한 때가 있어요. 그래 통제했기 때문에 불이 꺼진 상태인데 그날 하늘이 너무나 멋진 하늘이었어요. 비 온 뒤에. 예. 이거는 이제 그 통제될 일이 거의 없는데 불이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요 나름대로 하늘에.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 한글로 만든 빵집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사진 찍으러 밖에를 못 다녀요. 그래서 그 저희 빵집 있는 그 건물 옥상에서 매일같이 야경이나 그 일몰은 이응다리만 찍고 있습니다. 아니 사진 찍는 분들의 감성이 저는 궁금해요. 사진 찍는 감성은요. 내가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느낌과 네. 상대편이 그 사진을 바라봤을 때의 느낌이 공감이 될 때가 가장 기쁘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사진을 찍어줬는데 그 사진을 받아본 사람이 너무 행복해할 때 그 행복이 저한테는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오거든요. 작가님 사진 너무 잘 찍어주셨어요. 뭐 이렇게. 그러면 감사하죠. 그리고 막 SNS에 올리고 네네. 이렇게 하면 예, 보람되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제 노인정 경로당 어르신들 한 20여 분을 지난주에 제가 촬영을 해드렸거든요. 무료로. 예. 근데 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작가님 한 10년 젊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10년이면 어머니 이제 60세 된 거야? 그랬더니 어머니 하는 말씀이 야, 나 이제 70세야. 아. 10년 젊어졌는데 70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럼 벌써 지금 80세예요? 그랬더니 80이라고. 그런 분들이 행복하는 거. 저는 오히려 자녀들도 못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행복을 나눠준다는 것이 사진 작가로서의 뿌듯함이라 그럴까요? 인물 사진을 예. 찍을 때 제가 가진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게 세종시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성에서 큰 저한테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사진 이렇게 많이 찍힘을 좀 당하는 편인데 어려워요, 사실. 사진 네. 포즈 잡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진도 잘 안 나오고 음. 그래서 막 사진 찍어주는 사람 많이 타박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평균 이상으로 사진을 좀 휴대폰이라도 잘 찍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사진 잘 찍을 수 있을까? 요즘은 뭐 휴대폰이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얘기합니다. 많이 찍으면 된다. 많이 찍으면 네. 된다. 저희가 이제 한 인물을 사진을 찍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한 30분에서 아니면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몇천 장의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몇천 장에 찍으면서 찍을 때마다 그 사람의 감성을 좀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두 장 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세 장 찍어보고서 아예 안 나오네 이게 아니라 몇백 장을 찍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한 장 나올 때까지, 안 나오면 더 나올 때까지. 그게 그 사진 찍기 잘 찍는 법이고요. 그리고 기다림이래요. 기다림.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오늘 일출이 안개 껴가지고 별로 없었어. 그러면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일 또 갑니다. 보여질 잘 나올 때까지. 예.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네. 가고. 그러니까 찍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해가 쨍하면 쨍한 대로 각자 찍는 모습이 다 다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딱 어디를 가셨을 때 여기 잘 나오겠다. 네네. 이게 보이시나요? 그럼요. 그래서 핫 스팟이라 그러죠. 네네. 네, 여기서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오겠다. 그러니까 제가 2018년도, 19년도에 조치원에 그 남리의 메타세카이어 길이라고 있어요. 네. 네, 그 길이 저는 그 세종에서 가장 아름다운 메타세카이어 길이라고 생각을 남리에. 했거든요. 네, 남리에.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거기가 완전 쓰레기 지저분한. 네, 엄청 지저분했어요. 음식물 그렇군요. 쓰레기도 많고 건축물 쓰레기도 많고 집에 있는 뭐 냉장고 같은 것도 그 길에 다 버리고 그런 쓰레기더미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으러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모기를 많이 물렸어요. 근데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고 요런 거거든요. 이런 교복 사진을 네. 제가 거기서 찍고 세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 사진 찍는 메타세카이어 길로 제가 SNS에 올리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시에서 그 길을 정비를 해줬어요. 청소를 싹 해주고 또 청소뿐만 아니라 가로등까지 갈아주고 지금은 맨발로 다닐 수 있는 길까지 해서 지금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저만이 바라볼 수 있는 스팟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민들하고 공유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남았을 때가 너무 행복하고요. 올 가을에 여러분들이 꼭 가고 네, 궁금해요. 네. 세종시청 옆에 보면은 그 충령 어린이집이 있어요. 네, 충령 어린이집 있죠. 예. 한글로 만든 빵집 바로 앞에 보면 네. 충령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옆에 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장미 아닌가요? 거기가 아니요, 바로 옆에 그냥. 옆에. 예. 그래서 거기 메타사키아가 있는데 이 길 또한 제가 작년 가을에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거기서 지금 시민들을 사진 찍어주고 네. 그리고 이제 가족 사진도 찍고 그런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렇죠. 그렇군요. 이렇게 정말 그 태양에 세종시에 떠오르는 그 태양의 딱 메시지를 받아서 네네. 세종시에서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시다가 이제 갑자기 빵가게 주인이 되셨어요. 이 질문 하나 듣고 이제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네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한글빵을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 직접 만들고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셨어요? 몇 년 전부터 생각은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누군가 만들면 이제 저는 그 빵을 사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야지. 홍보하는. 네, 그런 의도였고
다른 도시는 다 시그니처 빵이 있는데 네. 세종시는 시그니처 빵이 없어요. 그래 누구나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대전의 어디 빵이나 천안의 어떤 과자 빵을 사서 천안의 호두 선물하잖아요. 과자. 예, 예. 근데 그런 거가 세종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있으면 좋죠. 작년에 그래서 제가 11월 말에 생각해서 12월 달에 제빵학원 등록해서 이제 제가를 배워서 올 2월 달에 이제 한글로 이왕이면 세종시를 의미하는 세종대왕에 의미하는 한글 그리고 세종시의 세종 또한 세종시의 쌀과 세종시의 복숭아를 네. 이용해서 이제 한글로 만든 빵집을 오픈하게 된 거죠. 오, 그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빵이나 커피에 관심이 조금 있으셨나 봐요. 아니요, 전혀 관심 없다가 그럼 그 베이킹을 배우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밀가루빵과 쌀빵의 차이도 몰랐었어요. 근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밀가루빵을 안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쌀빵을 선호하는 사람들. 그래서 쌀빵으로 무조건 만들자. 속이 편한 쌀빵. 네. 그리고 먹고 나서도 거부룩하지 않도록 부담 가지 않는 그런 빵으로 했고 또한 세종시의 쌀 소비량도 확대하기 위해서 쌀빵으로 만들었죠. 쌀빵에 그 안에는 그 복숭아가 들었다고 네, 들었거든요. 파 슈크림 치즈 속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조천 복숭아를 깍둑썰기로 해서 과육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빵을 먹으면서 복숭아를 씹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올해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도 보니까 아까 네네. 빵 만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맞아요. 단체 주문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도 새벽 5시까지 빵을 만들고 네. 집에 가서 한 2시간 자고 다시 나와서 지금 빵 만들다가 방송하러 왔습니다. 어쩐지 이제 빵 그 냄새가 나죠. 네네. 납니다. 네, 아주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빈의 사랑한다는 말. 그대는 모르죠 사랑한다 말해도 그댄 들을 수가 없네요 나의 마음이 그대에게 모두 전해지길 바라고 또 바라죠 그대의 목소리 그대의 환한 미소 모두 내 것일 순 없나요 나의 작은 바람들 그대를 향한 내 맘 저 하늘에 띄워보내줘 꿈꾸는 모든 것 그 속에 난 아무 의미 아닌 걸 그대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번만이라도 날 향해 돌아봐 줄 순 없나요 나의 내 맘 모두 흘러넘쳐 그대 별이 되고 그대 꿈길 달빛 속에 환히 길을 비추며 살며시 다녀오죠 그대의 목소리 그대의 환한 미소 모두 내 것일 순 없나요 나의 작은 바람들 그대를 향한 내 맘 저 하늘에 띄워보내줘
그대가 꿈꾸는 모든 것 그 속에 난 아무 의미 아닌 것 그대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번만이라도 날 향해 돌아봐 줄 순 없나요 나의 사랑 오늘 밤도 그댈 향한 그리움 내 맘 모두 흘러넘쳐 그대 별이 되고 그대 꿈길 달빛 속에 환히 길을 비추면 살며시 다녀오죠 I wish for you 하늘은 꽃빛 내리고 향기로운 봄바람 속에서 그대와 나 I wish for love 그대 내게 맘을 열어주세요 꿈속의 그대와 나 FM 라디오 함께 사는 이야기 최옥희입니다. 오늘은 세종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또 세종의 한글 사랑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서영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진작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한글 모양이 들어간 빵을 이제 개발하시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로 요즘 인기가 많나요? 지금 2월 4일 날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요. 2월 4일이요. 네, 예. 오픈한 지 지금 7개월 조금 안 됐는데 벌써 13만 개가 판매가 됐습니다. 네. 엄청난 거죠. 네. 그럼 네. 하루에 그러면은 몇 개 정도 하루에 한 나가요? 300개 이상 나가는 300개 거죠. 예, 예. 세트로 세트로는 보통 한 낱개로도 한 파나요? 4, 50세트. 4, 예, 50세트. 예, 낱개로도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근데 대량으로 주문 단체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 예로 5월 달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단체에서 1200세트. 저희 직원들이 3일간 밤낮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의 밤 새실 것 같아요. 예, 예. 안 힘드세요? 저는 매일같이 손님들이 그 한글 모양 빵을 사러 올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뭐가 신기하대요? 빵집이 많은데 세종에도 맛있는 빵집이 정말 많거든요. 큰 빵집도 있고 카페들도 많고 근데 굳이 우리한테 오는 손님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신기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실 근데 요즘은 매장에 가서 서영석 대표님을 또 보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진짜 세종대왕처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냥 매장에서는 평범하게 있고요. 네. 그 배달 다닐 때 이제 진짜 근데 배달을 네네. 그렇게 골룡포를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사람은 뭔가 이미지 그리고 또한 영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할 때 골룡포를 한번 입고 해보자. 네. 해서 그걸 누가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골룡포 네. 가격이 처음에 오픈 때 알아봤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싸요. 네. 예. 골룡포가 거의 한 50만 원 가까이 돼요. 비싸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막 비단이고 네. 금장식으로 문의를 냈다 네, 보니까 예. 근데 오픈하고 나서 저는 이제 영업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골룡포를 입고 이제 배달을 다니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3월 달부터 배달을 다녔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왜요? 놀라죠. 갑자기 저 왕이 아저씨 누구야? 네. 왕이 출연하니까 세종대왕인가 네. 막 예. 대왕님 오셨습니까부터 시작해서 특히 유치원에 배달을 가잖아요. 애들이 뭐 끝내줍니다. 난리 어머, 나겠는데요, 예, 예. 정말 박수 치고 와서 인사하고요. 손을 공손히 모아서 인사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집에 가서 얘기한대요. 그 대왕이 와서 빵 줬다고. 엄마 대왕빵 사오라고. 근데 정말 특이할 것 같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캐릭터 이게 유니폼이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어떤 캐릭터가 반감이 사고 막 이런 이제 유니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골룡포는 사람들이 신선해하고 재밌어하고 맞습니다. 기억에 남을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종을 사랑하는 서작가라는 그 애칭에서 이제는 빵을 만드는
세종대왕 그걸로 바뀌었어요. 아, 애칭이. 예, 예. 그렇군요. 빵을 만드는 세종대왕. 세종대왕. 그렇군요. 아, 손님들 중에 멀리서도 오세요? 세종에 특별하게 일이 네. 있어서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세종에 와서는 꼭 사가야 되는 빵이 이 빵이라면서요.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 멀리에서 예, 예. 세종에 방문했을 네네. 때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세종 방문시에 오셔서 사가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한 두세 분은 세종시에서 누구 손님들이 왔는데 선물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선물용으로 사가시는 분들. 그리고 한 30% 정도는 이제 저희 빵이 쌀빵이기 때문에 네. 쌀빵을 좋아해서 오시는 고객들입니다.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겠어요. 어르신들은 난리예요. 어. 네. 그러니까 박스도 필요 없대요. 포장도 필요 없고 그냥 빵으로만 달라고. 왜냐하면 냉동실에 넣었다가 아침에 하나씩 먹는데요. 아, 그렇군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아직도 하루에 3개 이상은 먹습니다. 아, 그래. 보통 이제 매일 빵을 만드셔가지고 네.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근데 사람들이 뭐래요? 맛있다고 하나요?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기념품 빵은 항상 보면 수준이 네. 그냥 먹을만 하네. 이게 정확한 말이거든요. 음. 왜냐하면 너무나 맛있는 빵은 큰 빵집이나 좋은 빵집에 가서 먹고 저희는 이제 기념품 빵이잖아요. 네. 기념품 빵은 먹을만해. 생각보다 맛있네. 야, 다음에 가서 하나 더 사와. 이런 말을 나오는. 그래서 딱 그 수준에 저희가 맞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렸는데 맛있기까지 하면 네네. 꼭 가서 사고 또 인증샷을 딱 남겨야지. 요즘 대세가 그거다. 네. 이렇게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이제 그 선물하시는 분들도 네. 오히려 받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랬을 때문에 한번 선물하셨던 분들은 계속 선물용으로 사러 오십니다. 저는 무엇보다 시장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시장님도 한번 방문하셨죠. 몇 번 방문하셨어요.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고맙다고. 왜냐하면 이런 빵 만들어줘서 고맙고 제가 이제 기부를 많이 하는 거를 시장님도 아시거든요. 네. 그래서 세종시 쌀과 빵으로 또 기부를 많이 해서 고맙다고. 아니 얼마 전에 착한 가게 700호점에 네네. 가입되셨더라고요. 네. 감사하게 그 700호점이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네.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또 많은 곳에서 홍보가 또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대표님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베풀고 이렇게 사회공헌 활동하는 걸 좀 이렇게 아낌없이 하시나 봐요. 제가 힘들게 살았거든요. 네. 저 또한 이제 그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눌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나누는 것이 제 목표고요. 그동안은 제가 재능으로 많이 남을 했죠.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대신 행사나 모든 것들 사진을 찍어줬는데 지금은 이제 한글 모양의 빵으로 사진 대신 기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2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직원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세요? 저희 직원은 지금 6명, 6명. 네, 있고요. 매장이 크지 않다고 들었는데. 네네, 매장은 처음에는 이제 빵 매장만 하다가 그 옆에 이제 카페까지 저희가 인수를 해서 네. 그 시장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저희가 여기가 세종인 가베 이제 커피숍이니까 가베 한글에 맞춰서 했는데 시장님이 세종시니까 그럼 유를 붙여다오. 그래서 여기가 세종인 가베 유.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처럼. 네. 네. 그래서 세종인 가베 유가 됐습니다. 그 6명의 직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지금 오픈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2호점도 있죠. 네, 2호점도 있고 지금 3호점으로 세종청사 전국 세종청사 어진동 쪽에 지금 오픈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사진 작가로 이제 감성적이고 인물도 사진도 찍고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빵가게를 하시면 그 매일매일 이렇게 닥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가장 먼저 뭐가 많이 바뀌었나요? 일단은 하늘을 바라봐도 네. 전에 같은 경우는 하늘을 바라보면 사진을 찍으러 다녔거든요. 사색을 좀 하고 네네. 여유를 좀 부리고. 네. 근데 지금은 하늘을 바라봐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를 바라봐도 지금 당장 막 전화 네네. 주문이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네. 빵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일상이 바뀐 게 네. 매일같이 새벽에 일출을 찍는 모습은 똑같고요. 네. 아침에 이제 8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는 이제 빵집에서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하고요. 본업에 충실하시고. 예. 집에 들어가면 보통 11시 정도 이렇게 11시 됩니다. 되면 정말 녹초가 되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거의 실신하듯이 자고 다음 날 3시에 또 눈이 떠져요.
일출 찍으시려고. 하늘을 바라보러 또 나가야 되니까. 와.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출을 바라보면서 그 기운이 저한테는 보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약을 매일매일 한 첩씩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와, 표현이 너무 일출이 보약이군요. 네네. 그 느끼지 않은 분들은 그걸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일출 기운이 싹 제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쁨을 얻거든요. 태양의 보약인가요? 네네. 세종시의 그 떠오르는 태양이 보약인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아침마다 홍삼을 먹는데 이제 3시에 일어나서 저도 떠오르는 좀 일출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 기운은요. 네. 말로 못합니다. 자연이 주는 기운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우리에게 주는 거저주는 거거든요. 네. 그 거저주는 기쁨을 가지고서 하루를 살아갈 때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네네. 정말 공짜. 맞습니다. 그치, 햇빛도 공짜. 다 공짜죠. 너무 감사하죠. 네. 그 공짜를 마음껏 누리고 또 감사하면서 또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는 거죠. 근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제가 한 9시 정도 밤에 빵을 만들고 있는데 지나가시다가 들렸어요. 네.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시민운동할 적에 저를 알던 분인데 들어오자마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서 작가님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네. 오히려 본인이 잘 된 것보다 제가 잘 된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작가님이 이제 오늘 사연도 네네. 그랬던 게 서영석이라는 이 작가 또 대표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 평소에 쌓아놓은 게 많으시기 때문에 내일처럼 기쁜 거예요. 그 저도 사실 이렇게 즐겁게 항상 인사하시고 사진 네네. 찍어주시고 이러시는데 잘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고생 많았거든요. 그렇죠. 세종시를 원망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삶이 시민운동만 하다가 시민운동하고 한 최근 3년 전부터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아울렛의 매장에서 네. 이제 아동용품도 팔고 오. 최소한 그런 일을 했다가 이제 한글로 모양 만든 빵 이걸 네. 통해 가지고서 솔직하게 인생 대박 났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네. 이제 어느덧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질문은 이제 몇 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삶에 서영석 대표님의 영향을 준 아까 이제 세종시 일출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혹시 뭐 책이나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신영복 선생님을 존경하거든요. 네. 네, 신영복 선생님의 더불어 숲이라는 더불어 숲. 네.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특별히 세종시가 좋은 이유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에 참 좋은 도시가 저는 세종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친구들도 잘 없어요. 근데 이런 도시에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더불어 살아간다면 이 세종이라는 곳이가 이제 숲이 되는 거죠. 그 숲에서 자연이 주는 모든 것들을 진짜 공짜로 받아 먹을 수도 있고 또 자연이 주는 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종시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숲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더불어 숲. 네네. 저 지금 문득 드는 게 누님이 이제 내려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누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나요? 요즘? 누님은 좋아하시죠? 아직도 네. 세종시에 살고 계시죠? 네네. 잘 돼서 좋아하세요? 네네. 그렇군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앞으로 계획은 이제 한글로 모양 만든 빵은 저희가 세종이라는 네. 글씨밖에 없었는데 자음 모음 이렇게 네네. 또 있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로 만드는 한글 모양 빵은 자음 14자하고 모음 10자 네. 그리고 독도 우리나라 지도 태극 문양 또 세종대왕 이성관까지 다 들어가 있는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는 미니 한글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니네. 그게 10월 9일 날 한글날 오픈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글로 만든 빵이 되는 거죠. 먹으러 가야 예. 되겠네요. 이제 세종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전역으로 나갈 수 있는 네. 세종시 농산품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빵을 지금
거의 출시 임박했습니다. 기대됩니다. 또 어떤 맛일까? 또 네네. 거기에도 우리 쌀로 만들고 또 우리의 특산품 복숭아도 들어가겠죠. 네. 기대하면서 그 끝으로 혹시 이제 오늘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네네. 간단하게 가족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신청곡도 이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동안 저희 자녀들 또 아내가 네. 고생 많았죠. 근데 지금도 사실 너무 바쁘셔서 얼굴 그쵸. 보기가 힘드실 것 네, 같아요. 예. 많이 도와주고 많이 믿어줍니다. 그래서 네. 그 믿어줌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사랑하고 함께 이뤄갈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종이라는 도시에서 한글로 모양 만든 빵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업으로 저는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혼자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 또 자녀들의 자녀, 이 세종이라는 도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꿈들이 계속 이어갔으면 저는 게 제 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어떤 노래 생각하셨어요? 이제 10월 9일이 다가오고 예. 이제 자음과 모음이 다 들어가 있는 빵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송창식의 가나다라 마바사 네, 송창식. 딱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네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눈에 들어온 세종의 일출이 삶의 전환점이 되어 15년부터 지금까지 365일 세종의 일출 또 일몰, 하늘, 자연을 촬영 중이고 이제는 한글 모양이 들어간 빵을 만들면서 세종시 곳곳을 뒤보고 계신 서영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끝곡으로 송창식의 가나다라 마바사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카파 헤헤헤헤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노래는 너무너무 짧고 1, 2, 3, 4, 5, 6, 7, 8, 9 하고 12요 헤헤헤헤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두 팔이 너무 모자라고 인력 편주에 희망 띄우고 웃음 한번 웃자 노를 전하가라 가자 가슴 한번 다시 펴고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알고 싶은 진리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머리가 너무너무 작고 인력 편주에 희망 띄우고 웃음 한번 웃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쫓고 싶은 인물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다리가 너무너무 짧고
한번 웃자 인력 연주에 마음 띄우고 웃음 한번 크게 웃자고